그래서 우리가 표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이제 특수율하고 비슷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인구의 그 구성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연령이라든지, 뭐, 성이라든지, 이런 학력이라든지 구성비가 다르잖아요. 이 다른 부분을 조정을 해가지고, 각계에서 구성비의 차이에 대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조율의 차이를 조정을 해서 비교하는 것이 표준화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학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역학에서는 혼란 변수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이제 혼란 변수의 영향을 제거하고 구성비를 이제 동일하게 해서 혼란 변수가 되는 부분을 동일하게 해서 비교를 하는 것이 표준화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표준화율은 이 부분은 정의 부분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는 우리가 이제 이건 해석도 필요하고요. 정의 같은 경우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율의 정의가 뭔지, 아까 이제 특수율의 정의가 뭔지, 표준화율의 정의가 무엇인도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표준화율에는 직접 표준화 방법이 있고 간접 표준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두 가지를 또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구분할 때는요, 표로 직접 보고 구별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직접 표준화이거든요. 직접 표준화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그 인구 분포, 우리가 어떤 인구 분포라든지 인구학적인 특성에 따른 사건율이 있잖아. 사건율을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 자료에서도 보면요. 30대, 40대, 50대에 있어서 요통률이라고 하는 사건율을 알고 있죠. 이 집단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비교 대상이 되어지는 게 보통 표준 인구거든요. 표준 인구 수에서는 인구 분포를 알고 있어요. 이게 30대 인구 분포, 40대 인구 분포, 50대 인구 분포잖아요. 그 인구 분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는 것이 우리가 직접 표준화율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건 이제 학년으로 한번 바꿀까요? 내가 어떤 A 중학교에 있어요. A 중학교의 보건교사이거든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에 요통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비교하려고 하는 어떤 표준 인구에는 인구 분포를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것이 직접 표준화율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렇다면 간접 표준화율은 언제 사용을 하냐면요. 이 표를 보세요. 간접 표준화. 이 표를 보면 우리 집단, 우리 A 학교라고 하는 집단에 있어서 여기에서 연령별 사건을 알고 있어요. 사건이 아니라 연령별 인구 분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인구 분포. 이거는 내 집단의 인구 분포거든요. 그래서 인구 분포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4세까지는 20명, 뭐 5세에서 9세까지 30명 그 인구 분포를 알고 있고, 우리 집단의 어떤 사건율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 표준 인구에서는 사건율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간접 표준화예요. 그래서 우리 집단의 어떤 사건율을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고 그냥 인구 분포만 알고 있다. 그리고 표준 인구에서는 사건율을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간접 표준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 학교에 적용을 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요, 여기 요통률도 이걸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할 거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에 요통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알고 있다고 했잖아. 사건율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인구를 표준화한다고 하는 거는요, 어떤 분포의 차이를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분포의 차이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준 인구 수의 분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같은 인구 분포를 갖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건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그 요통률에다가 표준 인구 수의 어떤 인구 분포를 적용해가지고 사건 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은 초등학교 수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표준 인구의 인구 분포가 200명이었잖아요. 200명에다가 우리의 그 사건율은 10%잖아요. 10%라고 하는 것은 100분의 10이거든요. 100분의 10이니까 계산하면 20명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2학년 거도 표준 인구수의 분포수가 200이거든요. 200 곱하기 우리 사건율이 20%잖아요. 20%니까 100분의 20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면 40명이 나오고 3학년도 표준 인구의 인구 분포가 200명이거든요. 200명 곱하기
사건율이 30%예요. 30%니까 100분의 30이거든요. 그럼 60명이 되어지는 거죠. 이걸 토탈한 계산 합하면 120명이 나와요. 120명이고 우리가 표준 인구수에 대입을 했잖아요. 표준 인구수의 전체 명수는 60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600분의 그래가지고 우리가 직접 표준화율은 전체 인구수 600분의 사건 수가 120명이 되어지는 거죠. 이거를 곱하기 100%. 그래가지고 뭐 곱하기 100%인지 뭐 곱하기 1000명당 하면 곱하기 1000이 돼요. 1000명당 하면 곱하기 1000이 되고 100명당 하면 곱하기 100이 되고 여기는 퍼센티지를 했으니까 100 곱하기 100%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했던 20%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령의 그 구성비를 같게 표준 인구랑 같게 했을 때 조정을 했을 때 그때 나온 이제 직접 표준화율은 20%가 되어지고 이 20%로 이제 각각 비교를 하는 거죠. 네, 그것이 직접 표준화율이 되어지는 거고요. 간접 표준화법은요, 우리가 표준화 유병비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SMR이라고 하는 표준화 유병비를 구하는 거고, 표준화 유병비는 우리가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공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분모가 표준 인구에서 총 기대 유병수가 되어지고 분자는 실제 관찰된 총 유병수가 되어져요. 그게 분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1이 이상이면 우리의 대상 집단이 그 표준 인구에 비해서 더 많은 유병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SMR이라고 하는 표준화 유병비가 제일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간접 표준화율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표준화 유병비를 나오면 곱하기 표준 인구의 어떤 조사망률이라든 조율에다가 넣어서 나오면 이제 그거는 간접 표준화율이 되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도 구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일단 1학년, 2학년, 3학년도 좀 하도록 할게요.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하면 또 이게 계산이 조금 맞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 있는 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여기 연령 분포가 지금 0~4세부터 19세까지 연령 분포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 집단의 인구 분포가 알고 있다고 했죠. 인구 분포만 알고 있어서 이거를 우리 인구 분포를 표준 인구의 사건율에 대입을 해가지고 그 총 기대 사건 수를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구하는 방법이 0~4세가 20명이잖아요. 20명이고 표준인구 사건율은 5%잖아요. 5%라고 하는 것은 100분의 5거든요. 100분의 5에 대해 대입을 하면 한 명이 나와요. 그리고 5에서 9세에 있는 것도 인구 분포가 지금 30명이고 그리고 10%라고 하는 건 100분의 10이거든요. 100분의 10에 대입을 하면 3명이 나오고 그렇게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10에서 14세 연령 분포도 30명이고 여기에 대한 표준인구 사건율이 10%이기 때문에 100분의 10이 되어져서 3명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15에서 19세도 인구의 분포가 20명이고 표준인구의 사건율이 100분의 15가 되었으나 그래서 3명이 되거든요. 이걸 다 합하는 거예요. 합하면 10명이 되죠. 총 기대 사건수, 표준 인구에 대입했을 때 총 기대 사건수가 10명이 되어지고 우리 집단에서 관찰된 사건수는 15명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SMR, 표준화 유병비를 구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15,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분자가 15가 되고 총 기대 사건수가 10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 집단이 표준인구 집단에 비해서 어떤 사건율이 더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간접 표준화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그냥 써서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조율과 특수율과 표준화율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체 인구 수분의 어떤 사건 수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단점은 뭐예요? 우리가 인구 분포가 다 다르잖아요. 이 인구 분포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구의 어떤 특성, 인구 어떤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의 특성, 우리가 학교에서는 성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학년이 다른 거라든지 그런 어떤 특성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혼란 변수, 우리가 인구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혼란 변수가 되어지는
되어지는 거거든요. 혼란 변수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조율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수율은 그래서 이런 인구 분포의 어떤 특성, 인구의 특성, 혼란 변수의 특성을 소집단으로 나누는 거예요. 소집단으로 나누어서 그 소집단별로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것, 다른 학교랑 비교를 하는 것이 그게 특수율이기 때문에 인구학적인 이런 특성, 혼란 변수가 되어지는 부분을 통제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표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인구의 특성, 인구학적인 특성이 이 혼란 변수를 조정을 해가지고 비교했다라는 거예요. 조정을 해서 비교를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표준화율은 직접 표준화율이 있고 간접 표준화율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 표준화가 있고 간접 표준화가 있는데, 직접 표준화는 우리 집단의 소집단의 어떤 사건율을 알고 있어요. 사건율을 알고 있을 때 표준 인구의 인구 분포에 대입을 해가지고 나온 그 사건율을 가지고 직접 표준화율을 만들어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이고, 간접 표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단의 어떤 사건율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 집단의 사건율을 모르고 있어서, 사건율을 모르지만 우리 집단의 어떤 인구 분포를 알고 있거든요. 인구 분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단에 있는 어떤 인구 분포를 가지고 어떤 표준 인구의 사건율, 그 소집단의 사건율을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입을 해가지고 나온 것이 간접 표준화 B가 되어서 SMR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보통 이 SMR로 비교를 하는 것이 간접 표준화율이다라고 하는 거죠.